안녕하세요. 커트백 연금투자 강영선 박사의 은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노후가 위태롭다. 자산을 연금소득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제목 하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 매년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자료가 발표가 됩니다. 이 자료에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 위태로운 노후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그 코터백에서 연금 투자 진단 서비스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연금 자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투자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드릴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립니다. 자,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대한 내용을 좀 요약해 봤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국민들 2025년 3월 말, 이제 사실은 개인이 아니라 가계죠. 한 가계의 어떤 그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순자산 규모를 알 수 있는데, 평균 자산이 약 한 5억 6,600만 원 됩니다. 여기에 이제 금융자산이 1억 3,690만 원, 뭐 부동산들의 실물 자산이 한 4억 2,988만 원이 되고, 빚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9,534만 원의 빚이 있어서 실제 순자산은 4억 7,144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될 게, 사실 이 규모가 있어서 내가 지금 뭐 우리나라 평균보다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 조금 작다, 뭐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가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구성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이라든지 실물 자산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노후가 위태로운 어떤 그 현상을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자산 외에 우리가 매년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을 보니까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가구의 평균 소득이 약 7,427만 원이 돼요. 여기에서 실제 제가 처분 가능한 소득은 6,032만 원이다. 뭐, 경우에 따라서 이보다 많이 가지신 분들 그리고 많이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부족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국의 가계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산 부채, 순자산 소득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4년 대비 2025년이 조금 더 증감을 했어요. 자산 규모가 약 4.9% 증감했고, 부채도 약 4.4% 증감을 했습니다. 이제 총 어떤 자산에서 부채를 빼게 되면 순자산이 되죠. 4억 7,144만 원이 돼서 약 5% 증가했고, 소득도 3.4% 정도 증감을 했어요. 근데 처분 가능 소득도 한 6천만 원 조금 넘게 증가를 하는 이런 형태를 보여줘서 있어서, 뭐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좋죠. 뭐 여러 가지 증가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소득도 늘고, 그리고 어떤 자산의 어떤 자산의 어떤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도 알 수 있겠는데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통계 자료를 볼 때, 평균값, 뭐 중앙값 이런 값들이 있는데, 우선 평균값은 뭐 10명이 있다 그러면 각각의 어떤 점수를 합쳐가지고 그냥 나누기 10을 한 거죠. 그래서 평균값이 자산 기준으로 5억 6천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앙값이 3억이에요. 중앙값은 뭐냐면, 우리가 100명이 있다라고 하면, 100가구가 있다라고 하면 1등부터 100가구를 이렇게 쭉 일렬로 세웁니다. 그래서 딱 중간에 있는 50등에 해당되는 그 값이 얼마인지를 보니까 3억이에요. 차이가 꽤 크지 않습니까? 한 2억 6천 정도 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사실은 여기 제목에도 되어 있는 것처럼 양극화가 심화 중에 있다. 왜냐하면 많이 가진 사람은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좀 많이 가진 사람들 때문에 좀 없는 사람들의 것을 이렇게 해서 평균값을 올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이 중앙값 자체하고 평균값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뭐 어떤 그 양극화라고 보다는 평준화가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선진국이라든지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곳에 있어서는 대부분 소득이라든지 자산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나 또는 어떤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이고요. 뭐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좀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자료는 사실 그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있는 것들을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코시스에 들어가서 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순자산 10분위별 자산과 그 점유율을 봤더니, 제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10분이고, 제일 작은 사람들이 1분인데요.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보게 되면, 1분위는 적자죠. 그죠? 자산 자체가 없습니다. 빚이 더 많다라는 거고, 10분위는 얼마입니까? 이게 약 한 21억 7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한 46.1%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뭐, 서울에 계신, 뭐, 얼마 전에 TV에도 뭐, 연속곡으로 드라마에도 나왔던, 서울의 자가를 가진 어떤 대기업 부장들, 뭐, 수준이 이제 다 이거 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극화가 많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중간 정도가 한 2억 정도입니다. 약.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의 반 정도를 위쪽에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구 특성별로 보게 되면은,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누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50대가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50대는 약 그 2025년 기준으로 해서 한 5억 5천만 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60대죠. 60세 이상이 5억 3천. 그 다음에 40대가 4억 8천. 뭐 39세 이하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어떤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가장 이제 돈이 많고, 이제 그런 시기는 50대,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 가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의 어떤 그 직업적인 또는 소득적인 측면에서 이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그동안 벌어놓았던 돈을 쓰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60대 이상은 좀 더, 이제 자산 규모면에서 작죠. 그래서, 피크는 50대이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미 잘 알고 있지만은 뭐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때 벌어놓았던 돈을 가지고 이제 거의 뭐 40년에서 50년 정도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가구 소득도 보게 되면 이제 대부분 이제 근로소득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의 비중이 약 한 64% 정도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이제 그 다음으로 따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재산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평균소득은 7,400만 원 정도가 된다. 2023년도에 비해서도 약 한 3.4% 증가했다. 근데 대개 이제 증가율을 보게 되면 물가 상승률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소득이 이렇다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 가구 소득도 보시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중앙값하고 전체 평균값에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소득도 자산도 마찬가지로 소득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좀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의 차이가 격차가 더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노후에 대한 것도 그 설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노후 생활에 대해서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는 가구는 얼마 있는지를 봤더니 9.6%, 그리고 노후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은 가구는 5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한 반 정도가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노후 상태를 보니까 우리가 언제 은퇴를 하는지 봤더니 2025년 3월 말 기준 가구주의 예상 은퇴 연령이 약 68.6세, 그리고 실제 은퇴 연령이 62.7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예상 은퇴 연령과 각각의 생활비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2025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은퇴하지 않은 가구가 83% 정도가 되고 있어요. 여전히 일을 안 하고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일을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최소 생활비는 245만 원, 이제 적정 생활비는 한 341만 원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가 소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생활비 어느 정도 든다라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정 생활비인 341만 원은 조금 뭐 최소 생활비랑 그것은 말 그대로 정말 이제 최소한의 어떤 생활비를 하기 위해서는 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가구가 보통 2인 가구도 있을 거고 4인 가구도 있을 텐데요. 이제 그걸 평균했을 때 약 한 245만 원 드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산다라고 하면은 약 한 341만 원 정도는 있어야만 내가 노후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상 은퇴 연령이
68.6세, 그리고 실제 은퇴 연령이 62.7세라는 것은 이 갭이 상당히 있죠. 그죠? 근데 이 갭에 있어서 이 갭은 결국은 소득과 연관이 되어 있을 거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지만 연금 제도를 활용을 해서 이 갭을 메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해 드린 솔루션은 뭐냐면요. 사실 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고, 우리가 얻는 시사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우리나라 평균 대비해서 어느 정도, 그 자산을 가지고 있고 소득이 얼마인지를 체크해 보실 수도 있고, 최소한 사람들이 이 정도는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정도 생활비는 드는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벌고 있는 소득, 그리고 노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종합적으로 봤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가 한 5억 뭐 조금 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75% 정도가 실물 자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좀 안 되어 있는,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뭐냐면, 첫 번째로 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우리가 하위 70%까지 주는 기초연금이 있을 거고, 이거 영층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층 연금이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이게 소위 말해서 3층 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요. 사실 여기서 아까 240만 원 또는 뭐 최저 적정 생활비 한 340만 원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금액들을 이러한 어떤 연금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둘째, 자산을 연금 자산으로 전환해야 돼요. 실제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 부동산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가 어떤 임대료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매월 생활비를 얻을 수 있는 어떤 현금 흐름이 창출된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한 채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사실 살아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억짜리, 20억짜리 집이 있더라도 여기서 돈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이게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자산을 연금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자리 확보라는 것들이 중요할 거예요. 사실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초고용 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오래 산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이제 보편 타당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런 일자리 확보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왜냐하면 집에만 있게 되면 우울해지거나 또는 어떤 자기 속에 빠지는 게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퇴가 꼭 좋은 것만 아니다. 그래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일자리 확보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소소한 용돈도 마련할 수 있죠. 위에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부족했던 어떤 자기의 어떤 적정한 생활비 또는 최저 생활비를 맞추기 위해서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일, 또 상태라고 한다라고 하면 일자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가 준비가 안 됐다고 했는데요. 실제 돼 있는 사람도 한 9% 조금 넘죠. 근데 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제도들을 잘 활용해서 지금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시면요. 저희 쿼터백 자산운용에 문의해 주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가시는 길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에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어떤 통계 자료를 보고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개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